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된 제11호 흰남노가 북상함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날 오전 제주 남쪽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를 기준으로 11호 태풍 흰남노는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7km 속도로 남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최대 풍속은 시속 198km로 초강력 등급으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초강력 태풍은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수준의 태풍을 뜻합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을 반대하는 3, 4, 5선 중진 의원들을 향해 해당 행위,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수를 중요시하는 정치권, 특히 보수정당 문화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날 새 비대위 구성에 반대해 전국이 의장직을 사퇴한 서병수 의원은 초재선의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 특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BTS 병역 문제에 관해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30의원 질의에 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날 설 의원과 국민의힘 설일종 의원이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후 이 장관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실시할 때 조사 기관, 기간, 대상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특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가 한국 정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결정에 대해 론스타가 실망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에 대한 배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오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당원을 고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당의 결정에 반대하며 전국위원회 의장직에서 사퇴하자 저들의 욕심이 당을 계속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들은 이른바 윤핵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 의원이 전국위 의장직에서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연후 쓴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왜 책임져야 할 자들은 갈수록 광분해서 소리 높이며 소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 의원에 대해서는 부당함에 대해 할 말을 하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해주신 서병수 의장님께 너무 큰 부담이 지워진 것 같아 항상 죄송하고 또 마음이 아팠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무리한 송치이자 답정너 수사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김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게 송치의 근거지만 김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혜경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잇따라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정말 대비된다며 정치 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데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기 남부경찰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동남아 국가로부터 환각 파티용으로 쓰이는 신종 마약류 등을 몰래 반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동남아 국가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2명은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합성대마 1950ml를 과자류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합성대마는 화학물질을 합성해 대마초의 환각 성분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한 것으로 기기만 있으면 쉽게 흡연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 용액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지인들의 거주지로 발신지를 설정해 국제우편으로 5차례 걸쳐 마약류를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주 근거지로 삼아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과 마약류를 투여하거나 공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이를 막을 올립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오늘 14일 더불어민주당, 15일 국민의힘 순으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이어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특검 요구, 현 정부의 감세 추진 등이 쟁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은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1년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한번 모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경제안보, 주요 지역과 국제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만 압박 등 대중국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엔 한미일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의 지상 출입 정상화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르면 주말부터 매일 차량 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군이 미측, 경찰과 지상 접근 정상화 준비에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주말계로부터 주 7회 지상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달 말께 기지 접근성이 거의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성주군 주민 등의 반대로 현재까지 지상으로 몰자 반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부대원들이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손다빈입니다.